네, 한나라당의 숙제죠. 그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당내 화합, 다시 말해서 친이 친박 계파 갈등의 해소입니다. 이를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8.15를 전후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의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평가로 당내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경선 캠프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김재원 전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친이 친박, 안타깝게도 참 이제 친숙한 단어들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김무성 원내대표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김 전 의원께서는 김 원내대표의 이야기와는 달리 박 전 대표가 오히려 우리 정당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이제 반박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아무래도 정치인의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규정할 때는 단순히 그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만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예. 그 정치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떤 업적이 있는가 어떤 궤적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네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에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당시에 보통 그 이전의 경선을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항상 경선에 패배한 사람이 불복하고 직접 출마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되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름답게 승복을 하고 또 그 이후에 그 승자의 대선에 직접 그 지원 연설을 하고 또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내지 민주주의 완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전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 대표로 재임하고 있을 때도 그 이전까지 한나라당의 그 대표들은 이른바 제왕적 총재 또 제왕적 대표라는 그런 이름으로 거의 정권을 행사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표는 당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의 대부분 의원총회에 맡겨서 직접 그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했었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그 당의 합리적인 어떤 공천 제도, 공천 절차를 충분히 갖추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천을 했지 개인적인 사심을 단 한 차례도 제가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과정이 결국 정당 민주화 내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의 핵심은 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박 전 대표 주변에서 민주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군주를 모시는 듯한 비민주적인 방식을 비판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김무성 원내대표 말씀에 어쨌든 그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봐온 분이고 또 그분들 내부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겨들을 대목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치가 현실인데 박근혜 전 대표가 보면 과거의 정치 어떤 보스들,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이른바 계보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들을 줄 세우게 하고 돈과 권력으로 공천권과 어떤 정치 자금으로 일일이 간섭하면서 심지어 국회에서 출석하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전부 다 통제하던 그런 시대 정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지금 이른바 계보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비민주적이다 하는 것도 조금 보기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또 그때는 17대 국회하고 다 달리 18대 국회에 와서 굉장히 더하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경우도 봤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8대 국회 오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패배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쨌든 친이 친박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위치가 된 것이 그것이 어떻게 좀 그런 모습으로 보셨는지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한나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친박계 의원 4명이 출마를 했었죠.
예. 친박계 후보가 이처럼 이제 난립을 하면서 서병수 의원 한 명만 그러니까 5위로 가까스로 이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를 박 전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것이 만약에 이제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이른바 계보 정치를 하면서 계보원들에 대해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나가지 마라라든가 또는 누구에게 표를 몰아주라 이런 정도의 어떤 통제력을 행사한다면 그런 식의 리더십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전혀 의원들 개개인에게 모든 그 자율권을 주고 의원들 개개인이 그 판단하고 처리하는 그런데 그 서병수 의원이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박 전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그랬었고요. 다른 분들은 그 결과적으로 네 분이 나중에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저도 봤었는데 역시 또 선거 전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사일 수도 있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 열심히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집어서 당신은 나가고 누구는 나가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과거의 권위적이고 권위적인 그 계보 정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절제하고 청렴한 몸가짐이 마치 그 조금 이런 자꾸 비판을 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권위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당내 계파 갈등의 이제 해소였거든요. 친이와 친박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지난 그 17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는 친이 친박 간 갈등이 경선을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갈등적인 상황은 보였지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이 그렇게 표면화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큰 상처를 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갈등의 그 근원지는 이른바 그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공천학살 문제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이 다시 새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내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라든가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력이든 나머지 가치든 이런 가진 분들이 좀 더 베푸는 방법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피해자가 방어적인 자세를 갖는 것을 너무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 의원들하고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이 친박 간의 그 화합이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화해를 하고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8.15를 전후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표 이제 회동이 곧 있을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십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낸 다음에 그것이 이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그 두 분이 만났을 때 항상 뒤끝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적어도 정치 지도자이자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어떤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그냥 무턱대고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제를 선정하고 또 사실상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만나서 이루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과거의 국정 동반자 약속이라든가 또는 공천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지만 또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두 분 사이에 어떤 그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